예, 안녕하십니까. 예, 화학선생입니다.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화학 강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전부 다 변리사 1차 준비하시는 거 맞죠? 내년 2월 달에. 예,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가능할 겁니다. 예, 전략적으로 임한다면요. 그죠? 무턱대고 많이만 하겠다. 몇 년을 해도 못합니다. 근데요, 전략적으로 임하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때 완벽하게 붙는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전략적으로 임하면 붙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전략은요, 자연과학에서 해야 합니다. 민법이나 산재법은요, 당연히 이건 뭐예요? 고득점 전략 과목이에요. 누구에게나 변리사 1차 합격자라면은 아마도 목소리 작지 않죠? 다 들립니까? 예. 85점 이상은 다 될 것 같아요. 85점 이상 거의 90점 금방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연과학은요, 사람마다 천지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스타팅에서 베이스가 있는 분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아예 탄소가 C다부터 시작하는 분도 있고요. 수소가 H인가요? 예. 이렇게 알고 있는 베이스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래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과목은 어차피 노베라고 할지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이 정도 성적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연과학은요, 베이스 약한 사람은 남은 기간 동안에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더군다나요, 이렇게 학생들은 또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략은요, 제가 이제부터 전략을 수립해 드릴 테니까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합리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그 합리성 있는 걸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년 2월 달에 1차 시험 합격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민소법 같은 거 공부해서 2차까지도 한 방에 붙으면 전설적인 예가 되겠지만, 예,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은 민법하고 산재법입니다. 여기다가 제일 열심히 투자해야 돼요. 자연과학은 물화생지입니다. 네 과목이에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를 민법 90점, 산재법 90점, 자연과학 다 90점. 꿈 같은 얘기입니다. 50년을 공부해 보세요. 안 돼요. 거의 꿈 같은 얘기를 자기는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남은 기간을 생각했었을 땐 왠지 많이 남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실제로 해보면요, 자, 이제 공부 시작했습니까? 그래요? 언제 시작하셨어요? 2주일 전에. 2주일 전에요? 그래요. 2주일, 지금 앞으로 2달이 지났다 칩시다. 2달이 지나면은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책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요. 그 이후에 또 2달 지나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또 2달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만약에 전부 다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오래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걸 갖다가 90점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가능한 사람은요, 과거 출신 계세요? 과학고등학교. 과거 출신입니까? 올림피아드 나가서 상 탄 적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과거 출신이면 저 친구는 가능성 있습니다. 과거 출신 정도가 되면은요, 과거서부터 여기에서 어떤 과목 했나요? 화학 했어요? 이런 걸 하고 그래요. 이런 거 하지 말지. 그러면 중요한 과목 한 적 없습니까? 화학 말고? 생물 조금 다 건드렸죠. 거 봐요. 과거 출신은 그렇다고요. 실례지만 전공이 뭔가요? 화학생명공학과요. 또 왜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쪽에 조금 이렇게 막 연결되고 막 아무튼 생문과, 영문, 법과, 내지는 국문, 독일어 이런 거 없습니까? 생문과세요?
아무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베이스가 0입니다. 저 친구가 만약에 이거를 90점을 받으려면요, 각 1년씩 걸립니다. 각 1년씩 걸려서 90점씩 받으려면은 4년을 여기에만 투자를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요, 1차 붙을 때 4년 동안 공부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목표는 1차는 2차를 보기 위한 진행 과정 중 하나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는요, 전략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임하는 방법은요, 자, 여기서요, 뭘 열심히 해야 될까요? 민법하고 산재법은 여기는 당연히 90점씩 금방 꼭 가셔야 합니다. 이거는 85점 이상은 꼭 넘으셔야 돼요.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합격자라면 실제로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점수는 천차만별이거든요. 여기서 공부할 과목은 뭡니까? 안 할 겁니까? 합시다. 학생 뭐 할 거예요? 지구과학이요? 화학생명 전공이라며. 삐졌어. 네, 오케이. 지구과학입니다. 10개 중에요, 8개, 9개는 합격자라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가장 많이 나 지구과학 선생 아니고 나 화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문과라도 가능합니다. 문과라도 지구과학은 베이스가 그렇게 많이 없어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며 실제 시험 문제도 그렇게 풀 수 있도록 나와준다고 합니다.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열심히 공부하셔서요, 8개, 9개를 목표로 잡읍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과거나 뭐 이런 친구들은 뭐 화학이나 생물이 전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저 친구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이제? 이거는 이렇게 받았어. 나머지는 다 버려? 하나라도 버리는 순간에 못 붙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딱 버렸다. 그 순간에 개가 발목을 딱 잡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지끈지끈합니다. 그러면 개 때문에 다른 과목도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만 째깍 가다가 시험이 임박했었을 때 그 과목 때문에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두 글자가 딱 지나가요. 내년. 딱 그 순간에 1년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 과목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하긴 다 해야 합니다. 모든 과목을 다 해야 하는데 우리 전략 과목과 공격 과목과 방어 과목을 나눕시다. 자기 베이스에 따라서. 학생은 이게 전략이 될 수 있게 돼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거 방어 과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학생은요, 우리 문과 쪽 학생들,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지구과학 하나 열심히 하시고, 세 과목을 일단은 쭉 가보자고요. 공부를 쭉 한번 해봅시다. 공부를 쭉 하다가요, 자기가 봤을 때 과거에 비록 베이스는 없었지만은 야, 요 과목은 할만하다. 요 과목은 뭔가 조금 재밌다. 라는 느낌이 오는 과목이 있으면 그게 전략 과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학은 아닐 거예요. 화학은 아닐 거고요. 화학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네, 그러니까 뭐 생물이든가 예를 들면 문과 쪽 학생들은 생물이 조금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암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에 가까워요. 이건 뭐예요? 물리화학은 응용 계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에 가까운 쪽에 전략을 잡는데 공부를 빨리 시작해야 되겠죠. 양이 많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전략으로다가 공격 과목 정도 2과목을 임하시고요. 나머지 2과목 정도는 방어로 공부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목표를 갖다가 이렇게 잡죠. 지구과학 8개 내지 9개, 10개 중에서 뭐 생물을 만약에 전략으로 잡았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7 내지 8개. 방어 과목은요, 최소한 4, 5개는 맞춰야 합니다. 최소한 4개 내지 5개 정도 맞아줘야 방어 과목의 역할을 한 거예요. 2개 맞을 거면 그냥 안 해도 됩니다. 2개 맞을 거면 전날에 꿈을 잘 꾸면 돼요. 전날에 꿈을 잘 꿔서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손주야. 그러면은 그냥 3번으로 확 내려 긁으면, 그러면 그냥 하늘이 도우면 3개까지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도요, 사람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분명히 스스로도 찍는 걸 압니다. 찍는 걸 아는데도요, 요렇게 찍어요. 요렇게 찍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찍는 걸 아는데도 이렇게 찍습니다. 그 순간에도 욕심이 작용하거든요. 찍었을 때도 다 맞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찍다 보니까 답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거죠. 답은 이렇게 돼서 찍어서 빵점 받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려 긁을 때는 일자로 쫙 내려 그러면 오지선 되기 때문에 20%의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 쫙 긁으면 걸리는 시간 5초 내지 10초 아니겠습니까? 5초 내지 10초면은 2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개를 목표로 할 거면은 내려 찍는 깡다구만 배양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2개를 맞는 과목이 있으면 붙기 힘듭니다. 어떤 과목이 2개를 맞았다 그러면요, 그건 붙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방어라면요, 제가 볼 때 4개 내지 5개 정도가 방어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어는 방어만큼만 합시다. 방어는 방어의 공부를 합시다. 방어인 수험생이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가 분명히 방어인 걸 아는데 공격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문제수 늘리게 돼 있어요. 문제수를 늘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문제를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오픈 카톡방이라든가 뭐 합격 수기 같은 거에 검증되지 않는 합격 수기들에 뭐 미트, 디트, 피트 기출 문제를 다 풀었다. 그 순간 화학은 2년 걸립니다. 그건 2년 동안 화학만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건 어떤 경우냐면요, 걔가 3수 내지 4수에서 붙은 합격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지는 저 친구처럼 과고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요, 그 합격자의 합격 수기에 그 사람의 스펙을 그냥 슬쩍만 보고 합격 수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자기랑 전혀 참고사항이 되지 못하는 합격 수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검증되지 못한 미트, 디트, 피트 기출 문제 다 풀었다? 와, 이거는요, 화학을 만약에 저 친구처럼 과거라든가 이 친구처럼 이쪽 전공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공격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방어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공부 스타팅을 잡았다라고서 계획을 잡는다면요, 2년 걸려요. 화학만 2년 걸립니다. 그러면 방어인 저 친구가, 내가 학생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이 2년 동안 화학을 미트, 디트, 피트 기출 문제까지 다 푼 다음에 변리사 시험장 딱 들어가면요, 내가 볼 때 당신은 5개 이상 못 맞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가성비가 개똥 같은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과목에 웬 시간을 그리 투자하여서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러면 가성비가 나오는 과목에 집중합시다. 민법, 산재법, 지구과학. 여기 집중하셔서요, 여기에 진짜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에다가 자기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여서 여기다가 점수를 확실히 받을 걸 받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과목 정도가 더 공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뭐 생물일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생물이 아니어도 화학이면 저는 좀 좋겠고요. 저는 제 입장에선 그렇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뭐 어떤 공격 과목 하나만 있고 나머지 2과목 정도를 방어로 삼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몇 개 맞았나요? 8개, 9개, 8개, 9개, 4-5개. 자, 최소로만 잡아도 이만큼입니다. 작년 이거 90.9점 받았으면 작년에 넉가는 게 붙었죠. 넘치잖아요. 그런데 목표는 1차 붙은 다음에 1차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인 겁니다. 1차 붙는다고 변리사 아니거든요. 2차를 붙어야 변리사 자격증을 줍니다. 근데 1차에 무슨 이렇게 1차를 만약에 5년 할 거면 뭐하러 합니까, 이거? 1차를 만약에 5년 공부할 거면은 이 시험을 왜 띄워둡니까? 그죠? 그건 너무나 젊음의 낭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 우리 전략적으로 임하십시다. 해야 될 과목 하시고
그 다음에 두 과목은 방어로 정도 잡았을 때 방어만큼의 공부를 하는데 화학이 방어란 건 뭔지를 화학 선생이니까 방어인 수험생일 때는 이렇게 공부하자라는 겁니다. 방어인 수험생이면 화학은요, 이해 암기형과 응용 계산형이 있어요. 5개 나옵니다. 약 5개씩 나옵니다. 10문제 중에서요.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시나요? 학생이 볼 때는요. 응용 계산형이 어려운 느낌이 오시죠. 예, 이건 왠지 쉬운 느낌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여기에 자꾸 집착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벌써 삑사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시험장에서 들어가서요. 제 시간에 선생도 못 풀어낸다고요. 얼마나 맞으면 답이 더 적정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우리 어머니가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이거 어렵다니까요. 나도 시험장 들어갔었을 때 4과목을 다 풀어서 합격을 한다는 마음으로 가지면 화학 다 못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학만 30년 강의했습니다, 제가. 근데 물론 지금은 들어가면 다 풀긴 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머지를 안 풀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를 안 풀고 화학만 딱 풀기 때문에 화학의 시간을,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 버리기 때문에 다 풀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나머지 과목을 풀면서 한다 그러면 장담 못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집착합니까? 이거는요, 방어인 수험생은요, 한 번은, 자, 공부 방법은 여기 집착하는 거죠. 이해 암기형이죠. 이해 암기형이란 것은요, 이해된 다음에 암기가 됐으면요, 저는 포커스를 또 여기엔 암기에 두거든요. 학생들은 또 이게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요, 이게 공부의 큰 오류인데, 이해 암기형을 갖다가 이해하고 외우지 않고 이해되니까 시험장 들어가고 여기에 집착하다가 시험장 들어갑니다. 그러고서 11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숨이 탁 막혔어요. 11번이 이제 화학 1번이거든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물리고요. 숨이 탁 막혔는데 풀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11번이잖아. 시작이잖아, 화학에.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돼. 그리고서 문제를 읽었더니만 안 풀려.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시간은 째깍 하는데 결국은 5분 내지 10분이 걸려서 풀어냈다고 칩시다. 그런들 뭐하니? 12번은 대마왕이 기다리고 있는데 13번은 그러니까 숨이 턱 막히는데, 그러니까 요 11, 12, 13번이 요거였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뭐예요? 딱 보는 순간에 어머나, 이거를 집중해서 암기를 잘했다면 응용계산형 문제는 어차피 시험장에서 거기서의 문제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풀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책에도 그 글씨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 봐라, 요거 시간 걸리겠구나, 나 안 풀어 하면서 딱딱딱 제껴놓고요. 14번 응용계산형부터 문제를 19번 문제까지 딱 풀었다면 이해 암기형이기 때문에, 얘는 이해 암기형이기 때문에 암기만 잘 했으면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찍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이해 암기형은 조금 쉽다고 이해만 하고 들어가고 외우지 않고 들어가고요. 문제를 계속 이것만 풀다가 시험장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1번 문제도 뭐서 본 것 같으니까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간을 째깍째깍 보내고 여기서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하니까 자연과학이 망했잖아요. 화학에서 발목 잡혀서. 자연과학을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물리 푼 다음에 화학 풀고 나니까 남는 시간 5분 남았대. 근데 5분 동안에 지구과학 10개와 생물 10개를 다 풀어내는 초인이 됩니다. 처음부터 초인이 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쫄딱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부 방법의 특징이고 시험 보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여기 집중합시다. 화학 문제는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 내용을 섞어서 짬뽕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해 암기형 파트만 공부하면요, 못 외워. 전체적인 줄거리와 맥락을 알아야 외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리 베이스가 없어도요, 책 전체를 한 번 내지 두 번은 꾸역이라도 다 봐야 합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꾸역이라도 다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줄거리를 깨닫습니다. 줄거리를 안 이후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도만 다 보면은 아마 한 11월 내지 12월쯤 될 거거든요. 11월, 12월쯤 되면은 시험 한 2,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는요, 줄거리가 이해가 조금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잘 안 돼요. 뭔가 그냥 뒤죽박죽되고 헷갈리기만 하고 막 미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문제 풀려고 또 손을 대는 순간에 문제 하나도 안 풀려요. 문제 하나도 안 풀리면 학생은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1. 포기한다. 2. 관둔다. 3. 별리산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 안 풀리면요, 대부분 수험생은 해설질 읽습니다. 그 얘기는 공부를 나는 제꼈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화학 문제는 그 문제 안 나와요. 화학 문제는 시중에 어떤 문제를 풀어도요, 그 문제를 시험장에서 똑같은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질 읽고선 고개를 끄덕거리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답답하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에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외울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공부는 맹점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궤도에 올라가려면 화학만 2년 내지 3년을 해야 합니다. 저 친구는 그만큼을 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화학만 2년 내지 3년 할 시간들이 없으세요. 민법이 두께가 이렇습니다. 베개로서도 높아요. 특허법은요, 책도 개 많아요. 특허법이 특허법 하나입니까? 상표 있고요, 디자인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각각이요, 생물책도 두께가 이래요. 이거를 7개월 내지 8개월에 완벽하게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중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한 번 못 해본 사람이 전국 1등을 꿈꾸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리사 공부를 시작한다 그랬을 때 물론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조금은 자기가 스스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뛰어드는 것은 맞을 겁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변리사 시험을 뛰어든다는 분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공부를 형편없이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자만감이었어서는 곤란합니다. 그게 자만감이 넘쳐서 다 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그 순간 5년 걸려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요, 실제로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약 30년 전에 변리사학원에서 최초로 강의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변리사 1차만 5년 내지 7년 공부한 사람 봤거든요. 1차만.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트리트에서 조금 유명 강사가 돼가지고 미트리트에서 1기부터 끝날 때까지 하다가 피트 1기부터 끝날 때까지 강의하다가 다시 또 변리사학원으로 회귀했거든요. 연어처럼. 다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서 또 1차만 5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차 5년이 뭡니까? 적어도 5년이면 최종 변리사는 돼야죠. 안 그래요? 5년 정도 걸려서 최종 변리사 되면 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걸리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최소한 1년 내지 2년 정도의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1차만큼은 전략적으로 갑시다. 그 전략은 암기에 치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암기 안 외워져요. 그냥 외우면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 한 번 내지 두 번은 봐야 됩니다. 꾸역이라도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암기라는 부분을 찍어줍니다.
이 부분은 이해 암기형 파트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외웁시다 하는 걸 찍어드려요. 그러니까 그 찍어주는 부분만 갖다 놓고 정확하게 반복해서 외우면 됩니다. 그것만 반복해서 외워주고 문제도요. 나중에 가서 11월 넘어갔었을 때 여기 문제를 많이 푸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손 못 대요. 11월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도 그 전에는 꾸역꾸역 해보는데 안 풀릴 때 좌절하지 말라. 어차피 이것만 다 맞아도 5개 아니냐. 이것만 다 맞아도 5개 아니냐. 그죠? 그럼 여기서 5개를 확보하는데 5개가 푼다고 다 맞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 틀렸다고 보고 4개 맞고요. 5개는 이 5개는 양심상 빈칸으로 놔두고 나올 거죠. 그죠? 양심상 못 푸는 문제를 빈칸으로 놔둬야지 그걸 찍어서 맞는 요행을 바란다는 게 그게 별리사야? 그지? 그럼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양심은 얼어 죽을 개뿔 무슨 양심은 옆에 사람께 만약에 답안지가 보였다. 시험 보는데 너 못 푸는 문제야. 근데 옆에 사람 학생이 풀 때 답안지에 답이 몇 번인지 보여. 어떻게 할 겁니까? 1번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본다. 2번 본다. 보였다. 믿을 수가 있으면. 아유 그거죠. 오케이. 그렇죠. 당연히 보고 쓰고 그 다음에 기도까지 해야 합니다. 제가 고수이기를. 그죠? 그겁니다. 보였을 때 적극적으로 보다가 걸리면 영원히 변리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컨닝은 안 되겠지만 보인다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4개 정도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를 지구과학 생물은 전략이라 그랬죠. 만약에 전략이면 이거는 풀 수 있으니까 푼 게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 풀고요. 생물 다 찍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찍고요. 물리도 꾸역꾸역 어떻게 푼 거 정도는 다 찍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화학 여기 4개 정도 맞췄다고 보고 5개를 1, 2, 3, 4, 5를 다 세세요. 뭐 셀 것도 없어요. 그냥 쭉 보면 알아. 몇 번이 제일 비었는지 OMR 카드에. 그 OMR 카드에 5개를 쫙 내려 긁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1개 맞습니다. 반드시 1개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법대생이 6개 맞았습니다. 그거잖아. 법대생이 6개 맞았어요. 그거잖아. 6개 맞았. 화학과생이 2개 맞았어요. 11번, 12번 풀었답니다. 바보 아니야? 11번, 12번 풀어서 그걸 맞추면 뭐 할 거야? 시간 다 갔는데. 그리고선 그게 뭔 개똥꼬집입니까? 11번, 12번이 점수 비중이 높아요? 아닙니다. 전부 다 2.5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11번, 12번부터 손을 대다가 그걸 갖다가 풀어서 맞춥니까? 찍어서 맞춰야지. 그걸 왜 풉니까? 푸는 그 순간 내가 10분 걸리는데 내가 밖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10분 걸린 게 12번 문제인데 그거를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긴장되는 마음으로 다른 것도 풀어댄다는 부담감을 가지면서 푼다? 이 세상의 바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화학과생이 2개 맞은 거고요. 법대생이 6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 당락은 뭐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1차는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결코 모든 과목을 퍼펙트하게 해서 다 8개, 9개, 8개, 9개를 계획하는 그 순간 저 친구 정도의 베이스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그걸 연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변리사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욕심은 앞서서 민법, 산재법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과목 4과목까지를 몽창 다 그렇게 공부하겠다라고서 마음을 먹고 두꺼운 책을 딱 잡는 그 순간 예를 들면 이런 사람 있죠? 적어도 변리사 화학이 야 수준이 뭐냐? 전공화학이래? 그러면 일단 기본화학은 일반화학의 기본 제일 그것도 일반학에서 야 일반학 책 뭐 많이 보니? 그러면 뭐 주변에서 또 이상한 소리 들어갖고 옥스톱이 서문을 왜 읽습니까?
서문부터 읽어나갑니다. 서문을 읽어나가다가 1장 물질과 특징 끝. 그러고선 책 한 권 못 보는 전반적인 흐름조차 깨우치지 못하고 앞에 부분만 보다 말아버리는, 그러면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몇 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 교재는 시중교재 안 됩니다. 학원교재가 제일 좋습니다. 학원교재는 어차피 시험 용도로다만 딱 필요한 것만 딱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원교재가 제일 좋고요. 학원교재를 택하셔서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강의를 듣는 게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으니까 강의 듣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강의를 들어가면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주르르르 훑어봅시다. 훑어보시고 외워야 되는 부분이 뭔지를 알아서 그 부분을 진짜로 잘 이해되는 기본 베이스 하에서 암기까지 하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시험장에선 요것만 풀어냅시다. 화학은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4-5개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게 방어형 수험생의 공부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가끔 가다가 욕심이 많이 앞서는 사람들, 특히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료 모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자료를 갖다가 잘 막 스크랩합니다. 막 잘 모아. 왜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갖고 있어요. 많으면요. 다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보지도 못합니다. 다 보지도 못하면서 갖고 있으니까 부담만스러워요. 그러면서 자료 모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문제 많이 풀면 시험 잘 보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또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에이, 저게 무슨 소리야 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경험해 보시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변리사 1차 시험이면요. 여러분들이 2차를 보기 위한 하나의 관문일 뿐인 것이지 도달되는 목표 지점이 아닌 것입니다. 2차 때는 요령을 피우지 마시고 진짜 많이 써보고 노력해 봅시다. 하지만 1차만큼은 전략적으로 임하십시다. 전략적인 공부를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보다 전략적인 공부하는 사람이면 공부 기간이 자기가 붙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은 더 단축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붙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은 단축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공부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해 암기형 파트, 제가 유튜브에 About 화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내 유튜브 채널입니다. 내 유튜브 채널에 About 화학에 월드컵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월드컵 유튜브니까 공짜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이런 거 그런 거 좀 한 번쯤 뭔지 야 나빠요를 누르는 건 좀 심했어. 아니 공짜 강의에 나빠요는 뭐냐? 그건 좀 심했고 구독, 좋아요 가끔가다 부탁하고요. 월드컵 특강이 뭐냐면요. 이 부분을 무료로 강의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무료로 강의해 놨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요. 15년치 변리사 기출문제입니다. 15년치 기출문제를 전부 다 해설해서 올려놨습니다. 여기다가 올려놨으니까 요거는 무료니까요. 얼마든지 자기가 본인이 활용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뭐 그냥 알면 좋은 정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번 가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기출, 올해 기출은 난이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화학이. 이거 화학은요, 난이도가 높지 않은 적이 없어요. 4개 중에서 제일 개 같아요. 아주 개 같아. 아주 개 같아가지고요. 화학은요, 그냥 누가 봐도 헬이야. 그러니까 왜 이런 과목에 공부를 갖다 목매다느냐고, 왜. 안 되는 거에 왜 하느냐고, 되는 걸 하라고. 되는 걸 해가지고, 되는 데서 점수를 따갖고, 여기서 안 되는 걸 만회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작년 같은 경우에 75점인가요? 재작년에 70점이고 고전에 80점인가요? 그러면 70부터 난이도의 문제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어려우면 70, 문제가 조금 쉬우면 80까지 갑니다, 커트라인이.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에서 승부를 봐갖고 2차 합격하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뭐 이런 과목에다가 왜 여기다 목숨을 거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나는 고맙습니다만. 나는 고마워. 목숨 걸어줘. 나는 고맙습니다만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략적이란 것은요, 결코 잔머리가 아닙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잔머리다, 굵지 못하다, 뭔가 얇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수험생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몇 년을 떨어져 봐야 그 잘못된 선입견을 깨겠습니까? 자기가 붙을 수 있는 기간보다 분명히 뭘 알고 시작하면 1년은 더 단축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내년 2월 달에 꼭 합격하는 많은 수험생이 이 자리에서 배출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